원장님, 다이어트해도 네. 뚱뚱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? 다이어트를 해도 뚱뚱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, 여기는 살이 안 빠지더라, 해도 안 빠진다,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는 부위 세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방성형 1만 건 이상 집도한 이승윤 대표원장입니다. 첫 번째는 이중턱 부위거든요. 여기 이중턱. 심지어 체중이 45kg도 안 나가시는데 이중턱은 죽어도 안 빠진다,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술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으십니다. 남성분들은 반대로 체중이 뭐 90kg 막 이렇게 나가셔도 만져봤을 때 별로 없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뺄 지방이. 근데 여자분들은 마르셔도 이중턱에는 살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팔뚝살인데요. 팔뚝살 중에서 특히 요 바깥쪽, 여기가 이제 반팔 입고 나시 입으면은 볼록 튀어나오는데 그 부위를 또 말씀드리고요. 세 번째로는 허벅지. 허벅지 중에서도 허벅지 바깥쪽 승마살, 요쪽이 제일 안 빠져요. 허벅지 살이 살을 빼도 잘 안 빠지니까 지방 이식할 때 허벅지 살, 특히 여기 승마살, 요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. 왜냐면은 얼굴에다가 힘들게 지방을 빼서 넣는데 생착이 잘 안 되고 체중이 조금만 빠져도 훅 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 살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. 원장님이 그럼 말씀해주신 세 부위는 네. 다이어트에도 잘 안 빠지는 부위라고 하셨는데 네네.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?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술로 인위적으로 빼내는 방법이거든요. 이중턱 안 없어진다고 이걸 또 지방 흡입까지 해야 돼요? 지방 흡입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이중턱 지방 흡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술과 시술 중간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. 일단은 속에 있는 지방을 빼야 되기 때문에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살짝 뚫어요. 근데 그 구멍이 굉장히 작아서 봉합을 할 정도로 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는데 요 귀 밑에, 여기 턱 밑에, 그래서 한두 달 지나면은 거의 잘 안 보이거나 살짝 잡티처럼 되거나 그 정도인데 대부분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 크기고요. 내 노력으로 뺄 수 없는 지방을 지방 흡입으로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면 한 번 제거한 지방은 거의 영구적으로 없는 거기 때문에 체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요. 원장님 그럼 살찌면은 원상복귀 돼요?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. 원상복귀는 안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지방 흡입을 안 하고 20kg가 쪘다.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. 근데 흡입을 하고 20kg가 찌면 덜 찝니다. 딴 데는 쪄도 흡입을 한 부위는 덜 찔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왜 지방흡입을 한 번 하면 살이 덜 찌는 거예요? 예를 들어 이중턱에 있는 지방을 제거를 했다. 그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, 그 세포는. 그래서 원래 성인이 되면 세포 수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. 그 대신에 살이 찌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요만했던 지방 세포가 살이 찌면 찔수록 이만해져요. 지방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근데 살이 빠지면 다시 요만해져요.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데, 예를 들어 이 속에 있는 지방세포를 한 70% 뺐다. 그럼 30%만 남았잖아요. 그 30%가 살이 쪄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겠지만은 100%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보다는 덜 찌는 거죠. 언니 근데 네.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네. 급격하게 막 10kg, 20kg 빼면 피부가 막 처지잖아요. 맞아요. 지방 흡입으로 지방을 빼면 피부가 처지거나 그러진 않나요? 그거를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. 지방 흡입을 했다고 해서 원래 탄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. 그런 경우는 있죠. 이 속에 누가 봐도 이만큼 너무 심하게 있는 분들, 그거를 뺐으면 그전에는 좀 속에 든 것 때문에 팽팽하지만 이제 좀 덜 팽팽한 그런 느낌이 될 수는 있는데, 뺀 만큼 어느 정도는 수축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전보다는 좋아져요. 그런데 이제 지방 흡입 자체가 속에 콜라겐 생성을 엄청 시킵니다. 그래서 하고 나면 많이 딱딱해져요. 그 과정에서 피부가 오그라붙고, 피부 수축을 더 시키기 위해서 피부 밑에 레이저도 쏴주고 그러거든요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술 후에 더 탄력이 떨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합니다. 팔뚝살 같은 경우는 뼈는 가느다란데 만져보면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. 이제 그런 분들이 뺐을 때 효과가 좋고, 또 어떤 분들은 만졌는데 이게 다 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육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, 시술에. 그래서 시술 전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이게 진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. 살을 이렇게 들었을 때 네. 이렇게 처지는 살을 안녕살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여기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에는 흡입했을 때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? 그게 이렇게 처져 있을 때 다 지방이냐 근육이냐, 근육인 경우는 어차피 많이 못 빼니까 처지는 염려가 더 적고요. 이게 다 지방인 분들도 있어요. 이만큼 처졌는데 다 지방인 분들. 제 경험상 젊은 분들은 제 생각보다 더 달라붙어요. 빼고 나면은 마치 무슨 리프팅 시술을 한 것처럼 달라붙는데, 나이가 뭐 이제 50
살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올라가요. 또 다른 시술을 안 해도. 그리고 더 올라붙이려면 이 속에 이제 아큐스컬프 같은 레이저 시술을 하면 좀 더 오그라뜨릴 수 있습니다. 허벅지 고민이신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근데 허벅지는 유형이 정말 다양해가지고 진짜 봐야 알아요. 뼈가 가느다라고 다 지방인 분들 있으세요. 근육은 굵고 전반적으로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고요. 바깥 쪽만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.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안쪽만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. 그리고 또 안쪽 중에서도 앞쪽 안쪽만 많은 분들도 있고 뒤쪽 안쪽만 많은 분들도 있고 둘 다 많은 분들도 있고 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실제로 봐야 되고 이제 유형에 따라서 시술이 달라집니다. 근데 그러면 허벅지는 구멍 하나로 흡입이 다 가능한가요? 한 개로는 어렵죠. 다리가 두 짝이니까. 그리고 앞뒤잖아요. 앞에 일단은 두 개를 뚫어야겠죠. 앞쪽을 빼려면. 그 뒤쪽이 문제인데 뒤쪽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허벅지 바깥쪽에 구멍을 두 개 뚫으면은 이게 팬티보드 거기가 딱 보이거든요. 안쪽 살을 빼기 위해서 약간 덜 보이는 안쪽으로 구멍을 두 개 뚫어서 하고 바깥쪽은 위쪽 꼬리뼈 있는데 엉덩이 골 위쪽 거기서 뚫어서 바깥쪽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의 장점은 엉덩이 위쪽은 건드리지 못해서 라인이 위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꼬리뼈 위쪽에다 뚫으면은 이제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허벅지 전체로 할 때는 구멍이 5개 들어갑니다. 지방 흡입했을 때 네. 가끔씩 울퉁불퉁 맞아요.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지방 흡입을 하면 원장님 싹 다 빼주세요. 한 톨도 남김없이 빼주세요.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피부를 안 상하게 시술을 해야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. 이게 겉에 피부고 속에 근육이면 이 사이가 지방이잖아요. 피부 바로 밑에 들러붙어 있는 지방을 억지로 빼면 피부 밑이 상해요. 피부 밑이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착이 되고 패여요. 겉에서도. 그러면 울퉁불퉁해지고. 그래서 이제 피부 밑에는 안 빼고 이제 깊이 있는 것만 빼는 거죠. 미국 교과서에는 70% 빼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테크닉이 좀 더 섬세해서 한 80%까지는 해볼 수는 있지만 90%는 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살을 빼도 잘 안 빠지는 세 부위 이중턱, 팔뚝살, 허벅지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1차적으로는 자신이 노력을 해서 체중을 줄이고 몸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안 되더라. 그런 부위가 분명히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CR 이승윤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